20년간 참아온 친구에게 돌아온 건 싸늘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 친구를 오래된 친구는 가족 같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가족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낸 말 그대로 인생 친구였습니다. 우정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1,000원만. 내일 줄게. 저는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약속들은 자주 잊혀졌습니다. 그때는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 둘은 중학교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와의 관계와 함께 중학교 시절을 보낼 생각에 은근한 기대가 쌓였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면 책임지는 일에는 유난히 빠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때론 저희가 학교에서 해야 하는 조별과제에서는 제가 맡은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언제는 운동회 준비하는 중에도 힘든 일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쪽만 챙기는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불균형이 분명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차이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친구는 지각하면 제게 자리 좀 맡아줘라고 말했습니다. 시험 기간엔 제 노트를 가져가 복사해 갔습니다. 간식 비용은 너가 잘 사잖아 하며 슬며시 저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친구니까 가능한 편안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정의 무게는 이때부터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 친구가 저에게 넘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또 넘기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올라가서야 저는 받기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먼저 계산해달라고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들 때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에너지 소비였다는 것을 그땐 몰랐습니다. 20대 후반 은근한 비교와 깎아내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자기 삶을 비교하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넌 부모님 잘 만나서 좋겠다. 난 맨날 일만 했는데 넌 기회가 많았잖아. 너는 좋게 다 됐지. 장난 같았지만 말의 방향은 늘 저를 향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질투와 열등감이 묻어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신호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도움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저에게 기대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문제, 직장 스트레스, 가족 문제. 친구는 힘들 때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다는 말은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연락하면 아, 미안, 지금 바빠. 우울해서 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라고 저를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와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했던 건 만나면 평소 연락하며 지내왔던 거랑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제 편에 서줬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사건의 서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진짜 마지막 부탁 좀 하자. 결혼식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그 순간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보다 돈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20년 우정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없이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힘들 때 서로 붙잡아줬던 순간들. 그 추억 때문에 저는 결국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큰 결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 힘들다고 하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0년 우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사건이 곧 제 앞에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요. 믿음은 그렇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준 날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20년 우정인데 설마 나쁜 마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오간 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분주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 인사, 신혼살림 정리. 그런 사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잘 지내지? 읽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되면 얘기 좀 하자. 일주일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라는 문자의 답장은 아 바빠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오랜만에 보는 날이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말한 1,000만 원 언제쯤 천천히 정리할 수 있을까? 짖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너네 부모님 돈 많잖아. 그깟 1,0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보다 제 부모님을 끌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20년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난했던 내 과거를 핑계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넌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살았잖아. 나는 30 넘어서도 일만 하면서 살았어. 너도 그거 알잖아.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변명과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가 힘들었던 건 알지만 그럼 빌릴 때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 그러자 친구는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너 정 떨어진다. 친구 사이에 돈 얘기 나오는 거 너무 별로야. 친구 사이니까 갚아야 한다는 말은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너가 이해해줘야지라는 말에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이유를 대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했습니다. 지금 신혼이잖아. 뭐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어. 나 아직 월급 제대로 못 받았어. 너는 여유 있잖아. 뭘 그렇게 따져? 그 말을 들을수록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정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요. 결국 차용증을 말하자 반응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친구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어렵지 않게 차용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용증도 썼잖아. 그대로 정리하자.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진짜 말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법적인 문서니까. 그러자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럼 매달 100씩 갚을게. 나한텐 그게 최선이야. 그렇게 갚을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빌릴 때는 금방 갚겠다고 말하더니 막상 갚으라고 하니 100씩 나눠 갚겠다로 바뀌었습니다. 20년 우정의 민낯이었습니다. 우정의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친구와 나는 불균형한 관계였구나 하고요. 빌리면 안 갚던 어린 시절, 책임을 회피하던 중고등학교 시절, 도움만 받고 제가 힘들 때는 회피하던 대학 시절, 비교하고 깎아내리던 20대 후반, 그리고 큰 돈을 요구하던 30대.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사건은 우정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라 우정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우정이란 이름으로 버티던 시간의 끝입니다. 그 후 친구는 매달 갚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우정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 친구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몰랐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정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하는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도 사람의 민낯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줬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